임영웅의 용기, 세계적 대문호 하루키에 밀리지 않는 이유 알고 보니 충격.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일본의 소설가, 수필가인 75세 무라카미 하루키. 그는 용기와 소신의 아이콘으로 정평이 난 인물인데 가수 임영웅의 용기와 소신 또한 하루키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7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이응준 시인 겸 소설가는 임영웅을 위하여란 제목의 글을 통하여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응준은 7일자 조선일보 전문가 칼럼 기고를 통하여 임영웅의 용기와 소신을 칭찬했습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지난 2009년 2월 이스라엘 독자들이 주는 예루살렘 상을 받았는데요. 팔레스타인 문제는 상호 보복의 메비우스 띠에 갇힌 지 오래인데 당시 강자인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게 심정적 상식이었습니다. 대개 세계의 대중은 강자인 이스라엘보다는 약자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게 인지상정이었습니다. 당시 하루키에게는 예루살렘 수상을 거부하라는 요구가 쇄도했습니다. 하루키는 장고 끝에 직접 이스라엘로 날아가 수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벽과 알이라는 글은 하루키가 왜 욕을 먹으면서까지 일부러 그 자리에 섰는가를 밝힌 수상 소감문인데요. 수상 소감문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상을 거부하는 게 편리했을 것이다. 고독했지만 진심을 담아 이 글을 썼다. 나는 어떠한 전쟁도 국가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내가 여기서 이 글을 낭독하는 까닭은 군중들이 내게 이러지를 않기를 강요해서이다 라고 하루키는 썼습니다. 하루키는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그냥 자기 소신대로 실천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소설가는 자신의 성찰로 직접 부딪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개인이 지닌 영혼의 존엄을 부각시키고 거기에 빛을 비추기 위해 글을 쓴다. 어느 편에서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독자들을 외면하기도 싫었다. 그래서 어쩌면 심술쟁이 마냥 거스르며 이 자리에서 나만의 메시지를 내 방식으로 전한다.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부딪혀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알의 편에 서겠다. 아무리 벽이 옳고 알이 그르더라도 나는 알의 편에 설 것이다. 폭격기, 전차, 로켓탄, 백린탄, 기관총은 높고 단단한 벽. 그것들에 불타고 총상을 입은 사람은 알이다. 국적과 인종과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는 모두 개인이다. 벽을 앞에 둔 하나의 알이다. 우리가 어떤 진실을 주장할 적에 우리는 각자 자신 안에 존재하는 진실의 소재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루키는 썼습니다. 하루키는 대중의 요구 또는 강한 벽보다는 설령 쉽게 깨지는 알일지라도 소신에 따라 움직이는 양심파였습니다. 예술가가 우르르 몰려가 선언하고 돌팔매를 던지는 데에는 의외로 용기와 외로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발언을 일삼으며 자신의 존재가 공중 부양된 것인 양 행동하는 예술가들 중에는 평소 정작 자신의 분야에서 도덕적인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반으로 갈라진 대중을 따라 느닷없이 정의로워지는 척 행동하고 조금만 이득이 훼손되면 곧장 자취를 감춥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외롭지도 않은 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휩쓸리는 분위기에 반하여 홀로 소리를 내는 용기일 것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랬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당시 세계 대중은 하루키에게 예루살렘상 수상을 거부하라고 요구했고 그런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하루키 입장에선 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루키는 세계 대중의 요구를 거부하고 예루살렘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떤가? 인간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싶은 가수에게 어느 쪽에 편을 들지 않는다고 인민 재판하는 사회가 아니었나. 하루키는 어느 편을 위해 선언하는 그런 나댐 자체가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새는 하늘에서 노래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새장에 갇힌 구관조가 되어 시시껄렁한 말을 짓거리는 새로 전락하고 맙니다. 말하는 것은 가수의 자유지만 말 안 하는 것이야말로 가수의 자유입니다. 직업의 기피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가수는 노래로 말한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매 콘서트마다 빈손으로 팬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티켓을 확인한 후 나눠주는 방석 겸 담요와 정관장 건강음료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방석 겸 담요의 퀄리티는 이명웅의 외모만큼 우수하고 가창력만큼 완벽했습니다. 접으면 방석, 펴면 담요, 두르면 망토, 분리하면 방석 하나, 담요 한 장이 나오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성창일TV 집에는 지금까지 받아온 10개 정도의 하늘색 방석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번 것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리사이틀은 대중가요의 역사를 담은 백과사전으로 평가되는데 대중가요의 시대적 흐름과 유행을 한눈에 보여주며 60년대부터 2020년대 최신곡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됐습니다. 이명웅의 노래와 퍼포먼스는 다양했습니다. 슬픔의 심로, 그 겨울의 찻집, 그대와 영원히 등 놀라운 가창력으로 관객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미, 잘못된 만남, Do or Die, 홈 등의 야리야리 살랑살랑 강렬한 댄스는 물론 능청스러운 연기까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을 만큼 관객을 홀렸습니다. 추억의 다방에서 최첨단 조명까지 무대 설치에도 심혈을 기울인 게 느껴진 이번 이명웅 리사이틀은 콘서트의 색다른 묘미와 이명웅만의 변함없는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공연에도 한결같은 텐션과 가창력은 체력과 정신력의 싸움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구로 단련된 체력은 오로지 3시간 이상의 이명웅 콘서트 러닝타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경애 기자는 그에게 팬들과의 약속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에게 돈이란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위해 수고한 사람에게 먼저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김 기자는 또한 이명웅에게 침묵이란 자신이 아닌 팬들과 광고주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고 그에게 리사이틀이란 단순히 하루에 18,000여 명의 관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18,000번의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것이었고 그에게 영웅시대란 그저 단순한 팬이 아닌 평생을 같이 걸어갈 인생의 동반자임을 모두 느끼게 해준 이번 공연을 보면서 이명웅은 앞으로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가수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웅은 잔꾀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오직 노력과 성실과 정직이라는 정도의 인생을 걷는 가수이기에 이후로도 지금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가수로 성장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명웅은 당분간 콘서트 무대 밖으로 사라졌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갈수록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뭔가에 몰두하다가 그 일을 멈추면 그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롱거리듯이 이명웅의 리사이틀 또한 그러할 듯합니다. 일상의 흐름 속에 이명웅의 잔해가 한동안 머릿속을 계속 떠다니며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듯 합니다. 이명웅 원고를 마무리하고 나니 새로운 이명웅 기사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팬앤스타 솔로 랭킹 105주 연속 1위,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 영상 9,100만 뷰, 이명웅 고향서 펼쳐지는 이것, 주말마다 열리는 특별 체험이란 기사가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무라카미 하루키에 밀리지 않는 이명웅의 용기와 소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창일TV였습니다.